이번에 그 히어로들의 빛과 어둠 한국형 슈퍼히어로 탐색이라는 2019 전통문화 창작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부산행과 염력을 찍은 이동화 대표님, 그 굿닥터의 드라마 작가 박재범 작가님, 그리고 SF 소설을 주로 쓰신다는 김보영 작가님, 그리고 라이트 노벨과 판타지 소설 작가 오지명 작가님, 그리고 박수미 작가님, 뭐 이런 분들 데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고, 그 행사는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했고요. 한 명씩 나와서 20분씩 발표를 하고, 그리고 패널 분들이 한 1시간 정도 토론을 하고, 그거를 1부, 2부 나눠서 두 번에 반복해서 했어요. 솔직히 가서 그렇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뭔가 했는지 별로 느낌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생각을 영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019 전통문화 창작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국립중앙박물관도 가고, 이 전통문화 창작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대한 컨퍼런스를 여는 건데, 오늘 출연한 사람은 영화 부산행과 염력의 이동하 대표님, 그러니까 영화사 레드 피터에서 창립작이 부산행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능력 히어로물인 염력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이 대표라는 게 감독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먼저 이 이동하 대표님,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이분 여기 참가자분들이 여기 강연하시는 분이 한 분씩 나와서 뭐 자기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이동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분야가 영화죠.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히어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부산행이랑 염력을 염력의 제작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여기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시간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이 발표는 한 사람당 뭐야 발표 일이 왜 이래? 그러니까 1시 20분부터 2시 40분까지 면 70분이잖아요. 세 분이 한 분씩 나와서 발표를 하되 전체가 70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당 한 20분, 좀 20분 정도씩 발표를 했는데, 이 이동화 대표님 발표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어땠냐면요. 그냥 한국의 히어로 관련 프레젠테이션 20분 하세요 라고 대학과제 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형 히어로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히어로가 뭐 있어요? 뭐 홍길동 그런 것들 생각나죠? 그런 것 관련해서 뭐 홍길동 관련 영화나 옛날 영화 몇 개 뭐 파워포인트로 올려서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담당했던 부산행과 염력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한국형 히어로에 대한 뭐 뚜렷한 뭐 깊이나 뭐 독특한 의견 같은 건 없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도 한국형 히어로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 부산행이랑 이 염력, 부산행은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고 염력은 망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뭐 한국형 히어로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 염력이 나왔나 했는데, 어쨌든 염력도 한국적인 히어로니까 한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뭐 소개된 것 같긴 했는데, 뭐랄까 나는 이
이번 발표에서 이분이 하신 게 부산행보다는 염력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별로 내용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 한국경 히어로 관련해서 출연하실 섭외자분들을 모시는데 약간 한국경 히어로에 대해 그렇게 막 그 이 히어로에 대해 뭐랄까 관련이 있다거나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셨다거나 뭐랄까 이 분야에 정통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떴고 염력이라는 영화도 있었으니까 뭐 이분 한번 모셔보자고 온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이분 발표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박재범 드라마 작가님 드라마고 신의 퀴즈 굿닥터 뭐 열혈 사제들 등을 쓰셨고 제가 신의 퀴즈는 뭐랄까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고 열혈 사제도 그 뭐지 거의 못 봤는데 굿닥터는 뭔가 해외에서 미국에서 리메이크까지 될 정도로 엄청 인정받은 작품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분의 주제는 한국 왜 한자를 쓴지 모르겠다. 드라마에서 구현되고 있는 한국형 히어로의 특성과 미래. 드라마에서 구현된 미래. 아 이것도 드라마에서 한국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적어도 바로 이전에 나온 이동화 대표님보다는 뭔가 좀 더 내용도 있고 깊이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이분 이야기할 때도 뭐 한국형 히어로에 대한 뭐 뚜렷한 뭐 주제의식이나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분 작품 중에서 가장 뭐랄까 눈에 띄는 작품이 굿닥터만 봐도 이게 한국형 히어로인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됐잖아. 그냥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별로 뭐랄까 일단 발표 시간 20분이라 짧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 20분은 발표 시간 안 해도 딱히 한국형 히어로는 무엇인가라는 걸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 그리고 그 다음은 김보영 작가님. 뭐 이분의 발표 주제 같은 경우는 서구의 방식에 구애되지 않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히어로 서사를 창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한국 신화와 민담을 SF의 기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현대 세계로 가져오는 창작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SF 위주로 쓰시고 히어로물도 많이 쓰셨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웹소설도 쓰시고 하는데 SF 소설, 웹소설. 근데 이분도 약간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작품을 쓰시긴 했지만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미국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역사가 짧아서 뭐 역사적인 신화 그런 게 없잖아요. 신화가 없으니까 없다. 그래서 뭐 스타워즈 이런 창작물을 신화로 만들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단군 신화 그런 거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스타워즈 같은 거를 일종의 그 자기네 나라의 신화로 쓴다는 거지. 그들만의 신화로.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이고 이렇게 창작되기도 한다는 것. 근데 이것밖에 딱히 기억이 안 나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도 한국형 히어로는 무엇인가 그런 걸 잘 모르겠고 그렇게 1부 세션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2부 세션은 이제 1부가 한국형 히어로는 무엇이고 뭐 한국형 히어로에 대한 뭐 고찰이나 미래 가능성을 봤다면 이제 2부에서는 좀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이라기보다 이제 단순히 히어로를 넘어서 이제 빌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오진명 그 라이트 노벨 작가, 라이트 노벨이자 판에서 작가인 오진명 작가님, 라이트 노벨 판타지 소설, 뭐 게임 시나리오도 집필을 하셨고. 나 근데 이분 발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사람 눈을 못 마주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교과서 읽듯이 발표를 했어. 자신이 준비해온 그 발표 대본이라고 하나? 그걸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하실 때 보면 뭐랄까 그렇게 굉장히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글을 쓰는 사람다운 그런 느낌? 나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 이분 하는 작품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박수미 작가님. 이분의 주제는 뭐냐면 시대의 결핍과 공포는 슈퍼히어로의 도래를 기다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히어로가 탄생한다는 건 흔히 말하는 뭐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것처럼 현실이 그만큼 팍팍하고 실제 세상이 힘드니까 영웅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주제로 하신 것 같은데, 음, 이분, 난 이분 소설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비묵시라고? 좀비묵시로? 작가, 좀비묵시로. 아, 제목 굉장히, 좀비와 묵시록의 조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슈퍼히어로 탄생의 단초. 솔직히 이분 이야기에서도 거의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한 분씩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토론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국형 히어로의 특징과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한국형 히어로의 한계와 발상의 전환. 아, 솔직히 이런 뭐 한국형 히어로가 뭔가 이거 주제 솔직히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여기 이거 컨퍼런스 참여하려고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일단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만 해도 4시간, 왜냐면 KTX를 탈 돈이 없었기에 4시간 걸리고, 거기서 또 지하철 타고 한 2, 30분 가서 왕복하는데 거의 9시간, 10시간 막 그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갔어야 했나라는 그런, 그리고 그냥 간다는 것의 의미, 한국의 전통문화 기반 창작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 뭐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간 거니까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 관심, 유종의 미. 아, 솔직히 솔직히 가서 솔직히 보고 들은 것 중에 그렇게 인상 깊은 내용이라고는 딱 하나 있었어. 그 뭐지? 그거 뭐냐? 아기 장수. 아기 장수서. 이게 그 2부에서 한국 히어로 어둠의 무게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가난한 평민의 집에 날개 달린 아기 장수가 태어났으나 꿈을 펴지 못하고 날개가 달려 일찍 죽었다는 내용의 설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나도 어렸을 때 언제 이 설화를 처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기 장수 설화. 뭔가 우리가 흔히 보는 할리우드 히어로하고는 다르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새드 엔딩에다가, 그러니까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처럼
뭔가 화려하게 진짜 유명하게 죽는 그런 히어로가 아니라 그냥 새싹을 피워보기도 전에 한 씨앗 수준에서 잘게 쪼개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히어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많이 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아기장수 설화 이야기하시면서 이 오진명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서 다운표는 큰 따옴표는 못 붙이겠고 뭐라 하시냐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아기장수 설하는 것도 그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날개 달린 아기장수가 태어나서 꿈이 펴지 못하고 날개 달려 일찍 죽었다는 내용에서나 역적이 되어 집안을 망칠 것이라고 해서 돌로 죽여 죽였다. 부모는 이장수가 크면 장차 역적이 되어 집안을 망칠 것이라고 해서 돌로 눌러 죽였다. 아기장수가 죽을 때 성우 취업 광고내게 들켜서 다시 죽었다. 그런지 아기장수가 태어 영호가 나와서 주인을 찾아 울며 헤매 나가 용서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기장수 설화가 이게 한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렸을 때 이 아기장수의 엄마와 아빠가 애 때문에 집안을 망할 것 같으니까 애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역적으로 몰리면 그래서 그냥 꿈을 피우기도 전에 그걸 죽여버렸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내용이 없잖아.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뭐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죽어버린 거잖아. 와, 뭔가 굉장히 뭔가 슬픈데 내용은 없는 그냥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슬픈 이유도 그 아이언맨이 모두를 위해 자신이 희생할 때까지 이야기가 있었었잖아. 근데 이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 그냥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잖아.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이 아기장수 설화가 우리나라의 히어로를 대표하는 것 같아. 약간 우리나라의 히어로물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 아, 물론 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홍길동도 있고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거, 아니면 유관순, 뭐 이런 사람들 뽑을 수 있겠죠. 뭐 요즘은 김연아, 뭐 페이커. 근데 이순신이라는 것도 이걸로 히어로물을 쓰면 이게 흥행할 수 있을까? 물론 명랑이라는 작품이 영화가 대흥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흥행할 수 있을까? 이 이순신이 위대한 장군이라는 것은 뭐 다른 나라 해군에서도 해군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바지만 이 이순신이라는 히어로로 이렇게 흥행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냥 이순신은 그냥 기적 같은 존재? 기적은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은 어려울 것 같고 또 홍길동도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이 홍길동이란 캐릭터가 뭐랄까 하나의 특색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 이것도 여기 작가님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작가님이 이야기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홍길동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 뭐 홍길동만의 뭐 특색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맨은 뭐 망토라든가 뭐 배트맨은 뭐 이렇다 같은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지. 홍길동은 그냥 느낌이 없어. 물론 뭐 머리에 초립을 쓰고 막 나타났다가 막 사라지고 막 싸움도 잘하고 그러는데 뭔가 홍길동만의 뭔가가 없어.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를 완성하는 중요한 핵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냥 아무 사람을 가리킬 때 홍길동이라고 하잖아. 약간 홍길동은 그런 존재? 뭔가 너무 유명하지만 딱히 실체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항일 운동의 최전선에선 훌륭한 인물이지만 이분도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그냥 나라를 위해 죽었다는 그 하나 사실뿐이고 유관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연아 뭐 김연아로 히어로물로 쓰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고 페이커는 좀 가능하려나? 근데 이것도 페이커라는 것도 이 캐릭터를 완성할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 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 히어로물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 영화화가 된대. 지금 현재 히어로물이라는 게 이 전적 독자 시점이 일반적인 히어로물은 아니겠지만 약간 새로운 영웅을 제시했다고 나는 생각하나 보니까 김독자 만약 이게 영화화가 되고 이게 되게 흥행을 한다면 이 전지적 독자 시점에 우리나라만의 히어로 왜냐면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의 이 작품이 굉장히 한국적인 판타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국적인 배경에 그리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임 판타지 뭐 그런 한국의 흐름을 탄 그런 소설이 이제 장르 소설, 웹소설의 흐름을 탄 그런 소설이고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흥행을 한다면 일단 이 소설 자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미 소설 자체만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지만 영화가 되면 이제 이 영상으로 구현이 되니까 이 전지적 독자 시점 이 히어로물의 김독자라는 히어로가 이게 비주얼적으로도 완성이 되는 거니까 많이 기대가 돼요. 난 솔직히 현재 시점에서 한국형 히어로라고 하면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의 김독자 밖에 안 떠올라. 물론 다른 오히려 이것보다 더 전통적이고 더 한국적인 뭐 작품이나 그런 주인공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작품만큼 흥행을 하지 못했으니까 히어로는 결국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 인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추종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의 영화가 무척이나 기대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 2019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에 가서 막상 가서는 별로 느낌 없었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온 거를 계기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